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베어헤드 리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공포영화가 계속 개봉됩니다. 남자 주인공 피터는 경찰이다. 그는 몇 년 전 실수로 동료를 살해해 강제 퇴직을 당했다. 그 때문에 슬픔을 잊기 위해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 그의 아내는 마침내 그와 이혼했다. 그 이후로 피터는 여동생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갑자기 충동을 느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참을 검색한 끝에 그는 폐허가 된 쇼핑센터의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결정했다. 면접관이 피터에게 말했다. 5년 전 이 쇼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은 보험회사를 고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남자는 이곳이 쇼핑센터가 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더군요. 성산병원이에요, 매튜에. 남자가 건물 내부 공간을 소개하는 것처럼 피터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특히 깨끗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피터에게 그것을 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전 경비원은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이 거울에 푹 빠졌어요. 너무 많아서 출근할 때마다 그는 밤새도록 거울을 청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 그 남자는 피터를 쇼핑몰 밖에 있는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첫 출근 날이다. 피터는 일정대로 일하러 쇼핑몰에 갔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걸을 때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까이서 보았다. 거울에는 실제로 사람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지울 수 없어요. 피터가 혼란스러워했을 때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거울 전체가 이 손도장으로 덮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거울을 볼 때 뒷문이 갑자기 저절로 열렸어요. 그러나 내가 돌아왔을 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려면 피터는 재빨리 문으로 달려가 확인했다. 특이한 점을 본 후 그는 그 이상한 문으로 들어갔다. 알고 보니 이곳은 지하실이었다. 어쩌면 오랫동안 수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땅에 고인물이 넘치게 만드는 원인. 다음날 피터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는 일어나서 거울을 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다. 피터는 너무 무서워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확인하러 일어났을 때 거울 속 자신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밤에 피터는 평소처럼 일하러 쇼핑몰에 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다시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에 있는 지문을 보세요. 피터는 호기심에 손을 들어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거울이 갑자기 깨졌습니다. 피터는 고통을 느끼며 빨리 놓아주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왼손에 큰 상처가 있었다.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 피터는 거울을 다시 보았다. 그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거울 속에는 불에 둘러싸인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섰을 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거울을 보았다. 내부에는 또 불에 탄 사람들의 더미가 나타났다. 그러자 거울 속에 불꽃이 나타났다. 터져 피터의 몸 주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미친 듯이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가 거울 밖에서는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피터를 바라보며 그가 느낀 감정은 실제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피터는 비명을 지르는 것을 멈췄다. 그걸 보고 난 괜찮았어. 베드로는 급히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땅바닥에 놓여있는 지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의 주인은 데이비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재빨리 근무 지시를 가리켰다. 그런 다음 그는 곧장 데이비드의 사물함으로 갔다. 옷에 적힌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것. 이 사람은 이전에 이곳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지갑을 뒤졌다. 안에 있는 일부 동전을 제외하고 데이비드에 관한 메모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피터는 다시 쇼핑몰로 돌아왔다. 그가 단서를 찾고 있는 동안 갑자기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며 수색했다. 쇼핑몰 피팅룸으로 이동.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막 떠나려고 했어. 갑자기 탈의실에서 손이 뻗어나왔다. 그는 안에 누군가가 갇혀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확인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커튼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피터는 단호하게 거울을 옮겼다. 피팅룸 문 맞은편. 그는 거울을 보았다. 과연 그 안에 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피팅룸은 아직 비어있습니다. 피터는 퇴근 후 여동생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 그의 여동생은 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생에게 집에 가서 잘 쉬라고 조언했어요. 피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경비원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안에 신문지가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들은 모두 쇼핑센터 화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피터도 당황했다. 안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메일을 보내는가? 그러다가 피터가 면접관을 찾았어요.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준비를 하세요. 그 사람이 말을 하기도 전에 면접관은 경찰이 방금 그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빗의 가족이 얼마 전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피터는 그 남자의 전 부인이자 병원에서 일하는 흑인 소녀를 발견한다.
먼저 그는 소녀에게 이전 경비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9월에 흑인 소녀는 그에게 이 남자의 시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흑인 소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터의 진지한 표정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모두 영안실로 갔어요. 베드로가 시체를 본 후 그가 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지 궁금합니다. 조수가 유리조각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피터는 깜짝 놀랐다. 몇 가지 대화만.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다. 흑인 소녀가 가족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사진 보기. 피터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는 집에 있는 시체 주변에서 피를 보았다. 하지만 손에 들고 있는 렌즈는 정말 깨끗해요. 흑인 소녀는 촬영 각도가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터는 그 거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라. 그러다가 집에서 자살했다.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최고의 증거이다. 이 말을 들은 후에도 검은 옷을 입은 소녀는 여전히 피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그의 여동생에게 보여주세요. 그녀가 샤워하러 돌아왔을 때 갑자기 거울 속의 모습이 떠나지 않네요. 잠시 후 거울 속 그녀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거울 밖에 있어요. 계속해서 입을 열었다. 몸싸움 끝에 소녀는 사망. 둘째 날, 퇴근 후 피터는 경찰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의 문의 끝에 피터는 여동생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여동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는 것을 보는 것은 피터는 결심했다. 이 문제의 진실은 당신 스스로가 알아내야 합니다. 그날 저녁쯤 피터는 미친 듯이 의자를 사용해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져도 거울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쓸모없어, 봐봐. 그는 총을 들고 거울을 향해 몇 발을 쏘았습니다. 거울이 깨져도. 하지만 얼마 후 그 흔적이 이상하게 복원됐어요. 피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을 마셨어요. 데이비드라는 단어가 거울 표면에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 후 피터는 경찰서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데이비드에게서 찾아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동료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피터는 집에서 보낸 신문을 보더니 그는 동료들에게 쇼핑몰에서 방화범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피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또 이 사람이 죽기 전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 사람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장은 이 사람의 신문 영상을 직접 보여줬다. 그 남자가 거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울이 그들을 죽였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즉시 그의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아내의 집으로 돌아갔다. 먼저 집에 있는 거울을 다 꺼냈어요. 모두 이사를 갔어요. 그런 다음 큰 거울을 칠했습니다. 아직 그림이 끝나지 않았어. 검은 옷의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재빨리 돌아왔다. 피터가 미친 짓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는 즉시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터는 이러한 사례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쇼핑몰에 있는 거울만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제야 그는 이해했다. 빛을 반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위험하다. 이 말을 들은 후에도 흑인 소녀는 여전히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즉시 그의 아내를 데리고 나가니라. 그런 다음 그는 거울을 향해 여러 발의 총을 격렬하게 발사했습니다. 피터는 거울이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거울에는 여전히 총알 구멍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보세요. 베드로는 이번에 황화에 뛰어든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씻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혼자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터가 쇼핑몰에 갈 때처럼.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백미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 위에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세요. 거울 속의 물체는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터를 본 후 그는 즉시 그 쇼핑몰이 병원이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한참을 검색한 끝에 사실 그 사람은 지하실에 있어요. 병원 간판을 찾았어요. 그는 표지판을 따라가서 그것을 찾았다. 유리가 가득한 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집 한가운데에는 도전처럼 보이는 칼이 있어요. 그리고 신문 의자,
피터는 이 모든 일이 데이비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병원 환자 목록 데이비드가 있나요? 곧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실제 이름은 애너 데이비드로 밝혀졌습니다. 이안나 병원에서 정신병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병원 내 환자 전원 집단 자살.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나가 죽으면 그 당시 그들의 가족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피터는 집으로 돌아온 후 동료들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안나는 10월 4일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단 자살일은 10월 6일. 바로 그때 옆에 있던 거울이 갑자기 깨졌어요. 피터는 이것을 보았다. 안나의 사진을 집어 거울에 비춰보세요. 그는 즉시 거울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안나가 확실히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흑인 소녀가 아들을 학교에 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한 장면이 나왔다. 그의 아들은 분명히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울 앞단바닥에 앉아 있었다. 흑인 소녀가 본 후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재빨리 피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피터는 곧바로 엑셀을 최고 속도로 밟았다. 모두의 협력으로 그들은 모든 거울을 칠했어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창문에는 신문도 붙여놓았습니다. 이 모든 걸 했어. 피터는 안나를 혼자 찾았다. 동료의 주소를 통해 피터는 빨리 가족을 찾았어요. 그를 만난 사람은 애너의 형제였습니다. 그의 형은 안나가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공격이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의 부모는 안나를 위해 지하 감옥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말했지. 애너의 부모는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안나를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정신분열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안나를 세인트루이스로 데려갔습니다. 매튜. 이 말을 듣고 피터는 그는 그 남자에게 안나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는 안나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가 안나의 정보를 알아내기 전까지 그 사람은 진실만을 말했어. 알고 보니 안나는 퇴원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있는 거울을 보면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한다. 부모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는 수도원으로만 보내질 수 있다. 수도원이 유일한 곳이니까. 거울이 없는 곳. 다 알고 나면 베드로는 급히 수도원으로 갔다. 안나를 찾은 후 피터는 왜 저 거울들이 자신을 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을 찾고자 한 사람이 거울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갇힌 악마는 의사가 안나를 데려갔어. 특이한 치료법이다. 그들은 거울이 가득한 방에 환자를 가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대면하도록 강요합니다. 며칠 후 안나가 치료를 받고 있던 어느 날 괴물이 안나를 떠나 거울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날 이후로 이 괴물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괴물들은 그 사람들의 영혼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에 갇혔어. 애너는 또한 피터와 함께 쇼핑몰에 다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돌아오면 악마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을 마친 안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곳을 떠났다. 동시에 검은 옷을 입은 소녀가 잠에서 깨어난 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실종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피터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흑인 소녀가 문을 열고 쳐다보니 그녀의 집은 고인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울에는 페인트가 긁혔어요. 그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다. 실수로 휴대폰을 물에 빠뜨린 흑인 소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아내는 침묵을 지켰다. 피터는 너무 걱정돼. 그래서 그는 애너의 방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위협합니다. 카메라가 흑인 소녀에게 있다. 그녀가 물을 청소하는 동안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여자아이의 경우 갑자기 그녀는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소녀는 소리를 따라 이름을 찾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걸 봤어. 그러나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소녀가 혼란스러워했을 때 옆에 있던 흑인 여자가 욕조에서 마개를 꺼냈어요. 성공적으로 나를 구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 흑인 소녀는 서둘러 왔고 이것은 그의 딸이 재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딸을 옷장에 가두었을 때 그 후 그녀는 다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흑인 소녀는 2층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막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그 소년이 물에 빠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소녀는 무기력하게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거울을 향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거울이 가득한 방으로 들어갔다. 마귀와 싸우려고.
안나는 피터에게 자신을 의자에 눕게 했습니다. 피터가 방금 나갔어. 주변 집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에 있는 안나, 마치 악마에 홀린 것 같은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수만 명의 영혼이 안나의 몸을 기억하면서 안나의 몸은 직접 폭발했다. 거울이 깨진 후 그의 가족의 아들도 탈출했다. 그는 악마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확인하러 왔을 때 그는 다시 안나가 악마에게 몸을 굽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매우 강력합니다. 피터는 라이벌이 아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악마를 가스관에 채워넣으세요. 기후 그는 주저없이 악마를 쐈다. 주변에서 즉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피터는 재빨리 출구를 찾았다. 그러나 그가 얼마 동안 달려가기도 전에 악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런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악마를 제쳐두셨네요. 마지막으로 시멘트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마귀에 대한 반격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피터도 잔해 밑에 묻혔습니다. 그게 다음날까지 지속됐어요. 그는 기적적으로 잔해 속에서 기어나왔다. 그는 경찰과 소방관들로 가득 찬 거리를 보았습니다. 피터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미소가 보였다. 그러나 그는 곧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경찰관의 옷에 적힌 이름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반대죠. 그러다가 경찰차에 적힌 글자도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왼손의 흉터도 오른손으로 바뀌었다. 피터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다. 이야기가 끝나고 피터는 거울을 보러 간다. 그는 의심스럽게 거울에 손을 댔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거울에 남은 건 그의 지문뿐. 영화의 결말도 그러하다.